한번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바로 보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돈 중에서 은근히 부담스러운 게 보험료거든요. 보험료 다이어트만으로도 우리 작가님께서 5억 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제가 실제로 금융기관에 있을 때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펀드를 가입하려 왔다가 네. 보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친구 보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액보험을 가입했는데 납입한 지 8년이 지났다는데 아직도 원금이 600만 원이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보험 설계사한테 그 사람한테 듣기로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은 재테크도 되고 보험으로서 보장도 된다 이렇게 듣고 가입했다는 겁니다. 근데 8년이 지났는데 재테크는커녕 600만 원이 손해고 그리고 보장 내역을 봤더니 사망했을 때 1000만 원이에요. 적립금은 내가 낸다니까 뭐 당연한 거고 겨우 사망 시 보장금액 1000만 원의 적립금 요 정도 수준에 80만 원을 냈는데 8년이 지났는데도 마이너스 600만 원 엄청나죠. 네. 80만 원이나 보험료를 냈냐 그렇게 했는데 저 최근에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 1인당 보험료가 연 37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3인 가구라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낸다는 거예요. 세계 평균의 5.4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우리 K씨처럼 네. 그냥 모르고 내고 계실걸요? 네, 그렇게 모르게 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보험을 다시 세팅을 해줬어요. 80만 원을 보장성 보험 26,500원, 나머지는 적금해라. 이렇게 세팅을 해줬어요. 어떻게 했냐? 내가 설계해봤더니 9,950원 나오더라고요. 보장금액 5천만 원인데. 그다음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있는데 우리 보험과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상해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질병보험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험은 우리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한 거잖아요. 사고는 두 가지 종류의 사고가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 그러니까 기교통사고가 나거나 내 기다가다 간판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이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 이런 것과 관련된 보험이 상해보험입니다. 그냥 몸 내부의 사고, 이것은 질병이죠. 그래서 보험은 두 가지만 들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제 암보험이 질병보험 등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질병보험을 여러 개 하려면 좀 돈이 더 들어가고 암보험 하나만 하면 좀 적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250, 질병보험은 1,3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나머지 77만 3,500원 그냥 적금을 넣든지 적립펀드를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어떤 효과가 났냐면은 네. 보험료는 3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80만 원에서 26,500원으로 보장 금액은 아까 1,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 올라갔어요. 20배가 높아졌어요. 종잣돈 8천만 원 생겼어요. 만약에 갖고 있으면은 보험은 뺄 수 없으니까 종잣돈이 없죠. 그냥 이렇게 해서 만약에 8년 저축했다면 한 8천만 원 정도 생길 수 있는데 안 생긴 거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기존처럼 80만 원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은 10년이 지나면 보험료만 1억 원이 나가고요. 20년 지나면 2억 원, 30년 지나면 3억 원. 종잣돈은 없죠. 조금 전에처럼 보험 26,500원, 적금 77만 3천원으로 하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10년 후 보험료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매월 26,500원이니까 20년 600만 원, 30년은 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서 보장은 20배 더 많았죠. 77만 3,500원은 적금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10년이 지나면 1억 1천만 원이 되고요. 20년 지나면 2억 4천. 이거 3% 가정했을 때 30년 지나면 4억 1천만 원이나 됩니다. 600만 원 손해 보더라도 네. 해약하라 해서 7천만 원이 10년이 지나면 금리 3% 가정했을 때 1억 원 되고요. 20년 지나면 1억 3천. 30년 지나면 1억 7천. 30년 지나면 이렇게 하면은 5억 와. 8천만 원이 됩니다. 80만 원 보험만 다이어트 했을 뿐인데 보험만 달리 세팅했을 뿐인데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동안에 납입했던 돈이 아까워서 저라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또 그런 보험을 가입하게 되신 걸까요? 그러니까 보험을 잘 모르니까 아는 사람 또는 이모님, 친구 이런 분들이 어머니. 이제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입하게 되죠. 제대로 안 보고. 나중이라도 알았으면 바꿔야죠. 보험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험 다이어트 하셔야 될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엄청 많습니다. 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 얘기 해보면 전부 다 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지금 저희 집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러죠. 금액이 상당하고 100만 원 육박하는 돈을 또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8년이나 가져간 보험을 손해보고 끝내기보다는 원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아, 진행자께서 네. 서울에서 여수 오동도를 가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표를 끊었어. 네.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차가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대전쯤에서 알게 됐어. 대전쯤에서. 그러면은 내가 5만 원 냈으니까 부산까지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끊고 여수로 가는 게 맞아요? 내려야죠. 그죠? 보험이 그래요. 지금 잘못 들어간 걸 확인됐다. 그럼 지금 끊고 새로 가입하는 게 나아요. 원금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죠. 근데 기다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 보험료는요. 1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은 그게 다 적립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10만원 중에 9만원만 적립이 되고 5천원은 위험보험료라고 해서 다른 사람 사고 나면 줄
돈 마련해놔야 되잖아요. 네. 거기로 빠져나가고 또 5천 원은 설계사 수당 줘야 되니까 빠져나가요. 그래서 10만 원이 다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9만 원만 나를 위해서 만기환급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내가 돈 낼 때마다 만 원씩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보험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효과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은행금리보다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더 주는 거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더 주는 게 10만 원에 대해서 더 주는 게 아니라 9만 원에 대해서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보죠? 네. 왜 손해보겠어요? 금리를 더 줘도 빼는 게 있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거죠. 아니 원금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원금이 될 때까지 계속 손해보면서 기다리는 거야. 손해보면서 기다려. 네, 손해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물론 손해폭은 점점 줄어들겠지만은 네. 보험해약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바로 해약하는 게 좋으냐? 꼭 그건 아니에요. 보험료만 내지 말고 2달 기다려라. 왜냐하면은 보험료 안 내도 2달까지는 보험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가 딱 해약해버렸는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보험료만 내지 말고 2달 있다가 해약을 하죠. 그러면은 2달만큼 세이브가 되면서 혜택은 되는 거죠. 2달이 지나야지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꿀팁이네요. 몰랐습니다. 그 효력이 2달 뒤까지는 살아있군요. 내가 납입을 안 해도. 제 친구 중에 S라는 애는 네. 월 보험료가 670만 원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보험료를 18만 원으로 다이어트 시켜줬어요. 적금 650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좋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이 필요 없어요. 보통 뭐 암보험이니 뭐 이렇게 하면은 보험금이 보통 1,000만 원, 많아야 3,000만 원 정도거든요. 네. 얘는 적금 650만 원 하면은 10달만 적금하면 6,500만 원 돼요. 왜 보험을 해? 왜?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보험을 좋아하니까 최소한 필요한 거 좀 연금 중심으로 해서 18만 원 했고 나머지 적금으로 바꿔줬고요. H는 공기업 다니는 애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거예요. 네. 공기업도 급여 괜찮잖아요. 네.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쓴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보험료가 많이 나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봤더니 월 190만 원씩 내는데 보험이 33개 들어가. 네? 보험이 33개. 누가 보험 들어들려면 계속 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줄였다고 하는데 1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보험을 23만 원 줄이고 적금을 170만 원. 보험료 다이어트를 정말 제대로 시켜주셨네요. 어떤 보험은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뭐 들지 마라. 이런 조건이 달려있으면 피해라. 뭐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험은 일단 나쁜 건 아닙니다. 위험에 대비한 거니까. 적합한 보험을 드는 게 좋겠죠. 부자가 아니라면 이런 보험 피해라. 저축성 보험. 저축이란 말 들어간 보험, 그다음 변액이란 말 들어간 보험, 그다음 종신이란 말 들어간 보험. 저축성 보험은 뭐냐면은 보험은 내가 저축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험에 대한 대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을 하려면은 차라리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드는 게 낫지 보험으로 해결하지 마라. 왜냐하면 보험에는 아까 제가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 빠져나간다 했죠? 네. 왜 그렇게 하냐고 저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필요합니다. 절세 혜택이 10년 가져가면 비과세 혜택이 있대.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게 적합하죠. 근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다. 필요 없죠. 이런 것은.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변한다고 해서 변액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받은 것을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 수익률이 높으면 보험금을 더 준다는 거예요. 보험금이 변한다 해서 변액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하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를 해요. 투자. 주식이나 채권에. 그런데 이렇게 투자할 바에는 그냥 펀드에 투자하지 왜 변액보험이에요? 변액보험도 그 위험보험료랑 설계사 경비 그 사업비 같은 거 빼거든요. 왜 그렇게 투자하냐고요. 나쁜 게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면 적절하지 않다.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죽을 때 보험금이 나와요. 죽어야 보험금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상속할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를 미리 좀 준비해서 필요하신 돈 많으신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가입할 만한 것이지 굳이 내가 보험 혜택을 받으면 살았을 때 혜택을 받아야지. 아프거나 할 때. 죽었을 때 받는 보험 혜택 받는 것을 왜 드냐고요. 이게 설계사 수당이 셉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보험은 부자가 아니라면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10만 원 초과되는 보험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게 저는 좋겠냐 하면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보장만 중심으로 되는 보험. 만기 하나도 안 받아도 돼. 그 대신 보장만 나는 되면 좋겠다. 이런 보험이 싸거든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하고 실비보험.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좀 오랫동안 뭐 입원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뭐 상해나 질병이나 다 실비만큼 보장이 되는 보통 실비의 한 80에서 90% 정도 보장되거든요. 이런 것도 꼭 가입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상해보험, 질병보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 상해보험, 내부의 문제로 인한 보험, 질병보험. 그런데 다 10만 원 미만인 보험으로 가입해라. 뭐 이런 보험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신문 기사나 좀 전문가들이 자기 월급의 10% 정도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네. 비율도 보지 말고 그냥 월 10만 원 이내로 하자.
무조건이요? 내가 월 수입이 500만 원이건 600만 원, 700만 원이건 10만 원 이내로 하자. 부자가 아닌 한. 내가 절세가 중요하거나 상속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 한.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상해보험, 뭐 질병보험을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가족력 때문에라도 암보험 많이 가입하시는데 암보험을 조금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암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요. 암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그 세일즈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망 1위가 암이다. 사망자 중에 26%가 암으로 죽는다. 4명 중에 1명이니까 암으로 죽는다.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사실 통계의 착시인데요. 26%가 암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죽은 사람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죽은 사람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암 사망률 26%입니다. 그냥 특정 지역에 10만 명, 뭐 강남구 어디에 10만 명을 딱 뽑으면은 실제로 거기서 사망하는 사람은 0.16%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서 0.16%만 암으로 죽어요. 10만 명 중에 161명만 암으로 죽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럼 암이나 뭐 교통사고로 이런 걸로 죽죠. 그러니까 그걸로 비중이 높은 거죠. 네? 사망자 중의 네. 비율인데.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암을 사망 원인으로 보지 말고 발생 비율, 암이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암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34세 이하까지는 암 발생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0.05%, 0.3%, 1%도 안 돼요. 35세부터 좀 높아지죠. 35세에서 64세까지가 2.87%, 그다음 65세 이상이 7.8%. 그러니까 만약에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은 자식들한테 35세 넘어갔을 때 가입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암 발생 확률이 너무 적어. 근데 이것도 나는 두렵다. 그러면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보통 35세 이상부터 한 암 발생 비율이 2.87 정도 되니까 1%가 넘어가니까 이때부터 그냥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보험 가이드라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0대는 이런 보험, 뭐 40, 50대는 이런 보험을 드는 게 좋다. 이런 것도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금융소비자연맹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온 보도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가구가 매월 103만 원씩 보험료를 낸다는 거예요. 와. 103만 원씩. 참 이렇게 많이 내나 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5명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중에 4명이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 통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가구 소득의 18%나 차지해요. 이거 엄청나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20대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보험료로 낸다면은 9만 원만 내고 91만 원은 적금. 30대라고 하면은 4만 원. 3명이면 12만 원. 나머지 88만 원 적금. 40대라면 5만 원. 그래가지고 3명이면 15만 원. 보험과 적금으로 나누어 세팅. 그런데 50대는 좀 많아집니다. 50대 나이가 되면은 조금 보험료가 세집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가상으로 가입해봤어요. 인터넷 보험 들어가서. 실비보험은 28,450원 들어가더라고요. 상해보험은 16,400원, 질병보험은 26,000원. 그래 총 71,050원. 50대 이하에는 보통 5만 원 미만으로 해결되는데 50대가 넘어가면서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도 10만 원 미만인데요? 그렇죠. 그래도 10만 원 미만이에요. 한 93만 원 정도는 한 이제 적금, 정기적금 30, 특판적금 30, CMA 33만 원 이렇게 할 건데 특판적금은 금리가 막 8%, 10% 이래요. 어떻게 저렇게 나오나요, 작가님? 이거요. 네. 네이버 검색에다가 특판적금 치면은 이 시점에서 은행에서 특판적금 하는 종류들이 쫙 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10%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어요. 제3금융권이나 약간 그런 아니, 것도 은행, 아닌데요? 우리 은행인데요? 예, 은행에서 나온다고요. 물론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도 있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럼 지킬 수 있는 거 하나 선택해서 특판적금 하면은 일반 적금으로 들어온 것보다 2~3배 높은 금리를. 좀 특이한 거 제가 최근에 본 것은 매일 10,000보를 걸으면 8%인가 10% 금리를 주는 적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도 하고 금리도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10,000보를 증빙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있나 봐요. 체크하는 게. 예금자 보호법 같은 그런 5천만 원 보장되는 거기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런 특판 적금도? 예금이면은 다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은행에서 판매한 예적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네. 상호저축은행이 있죠. 상호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그 예적금도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단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은행 예금보다 상호저축은행 금리가 보통 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은행보다는 상호저축은행에 넣는 게 좋겠죠. 다만 5천만 원 이하로. 왜냐하면 상호저축은행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부도 나도 5천만 원까지는 주거든요. 5천만 원까지는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금리 높은 데 선택하는 게 좋겠고 네. 그것보다 더 높은 게 특판적금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리적인 보험료를 찾을 수 있어요? 보험 사이트 중에 보험다무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데요. 여기서 가입하면 되게 싸요.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여기서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돼요. 실비보험이죠. 여기 클릭하고 보면은 모든 보험사의 실비보험이 뜹니다. 와. 보험료가 저렴한 것부터 많은 것까지 다 떠요. 그리고 보장 혜택이 얼마나 된다는 것이 다 떠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고 상해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 누르면 되고 암보험하고
누르시면 안보험 누르면 돼서 거기서 10만 원 이하 보험만 선택하세요. 나이에 따라서 5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3만 원 이하가 될 수 있는데 그쵸. 자기 나이에 따라서 저렴한 보험, 저렴하면서 보장이 센 이런 것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험을 좀 잘못 든 것 같다 이런 걸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그냥 심플하게 10만 원 넘은 것은 조정할 만한 거, 보험 다이어트 해야 된다. 10만 원 이하인 것은 보장 혜택 보고 두면 괜찮고 놔둬도 되고. 좀 한 5만 원 내는데 보장 혜택 별별 없다. 그러면 다시 3만 원짜리 갈아탈 수도 있는 거죠. 갈아타기를 네. 해야 될 수도 있다. 여기 이 보험 담화 사이트 들어가서 자기가 가입한 보험하고 비슷한 유사한 보험을 찾아서 보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아마 2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적을 겁니다. 보험료가. 실질적인 네. 보험 금액이 거기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계속 낼 것인가, 갈아탈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보험을 들기 위한 좀 조언을 남겨주신다면요. 딱 두 가지인데요. 저는 목적에 맞게 보험 가입하라. 보험의 목적은 내가 어떤 사고 당했을 때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만 보험을 가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투자나 저축 목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굳이 그런 분들은 아주 부자이신 분들, 절세가 중요하고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수준이라면은 보험 목적에 충실하게 가입하라. 예를 들자면은 실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인터넷에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라. 가성비 좋.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보험료가 50만 원, 100만 원 하면 저는 가성비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렴한 보험료 가입하고 적금 드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래서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보장 목적 중심으로, 그 다음에 보험료는 10만 원 미만으로. 지금 만약 이렇게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다이어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보험 담화 사이트 가서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보다 보험료가 싸게 나온다. 그걸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지 마시고 2달 후에. 효력이 2달 네, 더까지 네, 살아있으니까 네, 네. 그거까지 그렇습니다. 팁을 주셨어요.